히말라야 경사면에 위치한 무스탕은 높은 산맥으로 몬순의 영향을 덜 받아 우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스탕에도 돌발적인 폭우가 잦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다 휩쓸려 내려간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 샀는데요. 지금은 휩쓸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작년 8월 마을을 휩쓸고 간 홍수가 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 호텔 थिएन तीनवटा होटल थियो तीनवटा होटलमा अनि एउटा बिचमा ब्याङ्क थियो त्यो सबै बाटोले लग्यो अब त्यही हो परु बेङ माथि बिचमा बरु ब्याङ्क थियो गरे यहाँ हिमालयन यो त एक तला भन्दा माथि आधा यहाँसम्म पुगेको थियो त यो पुगेर नि माथि आधा 흙을 지지해줄 나무가 부족하고 전통 가옥이 비에 취약해 피해가 더 컸다는데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을 짓는 주민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기후변화가 이 오지마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옛날 흔적이 있구나. 네, 제가 있는 곳은 까그벤입니다. 까그는 중심지, 베니는 물이 합류되는 지점을 뜻하는데 무스탕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다름 아닌 주민 집이더라고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 조심스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녀밭. 이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설명이 됩니다. 강줄기들의 합류 지점. 무스탕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젖줄 칼리간다키 강과 종강입니다. 칼리간다키 강은 무스탕 여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이 칼리칸다키 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이제 무스탕 지역이 나타납니다. 까그베니를 기점으로 북쪽을 어퍼 무스탕, 남쪽을 로어 무스탕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무스탕이라고 알려진 지역은 어퍼 무스탕을 뜻합니다. 이제 마을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려 하는데요. 티베트 불탑, 초르텐과 마니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니차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6글자, 옴마니 판메홈이 새겨진 불교 도구인데요. 마니차를 돌리면 경전을 읽은 것으로 여깁니다. 민속촌에 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이거는 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유령 먹는 자라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있으면은 옆에 항상 캐니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들을 이런 이 유령을 먹는 이 캐니가 다 막아주는 역할이죠. 무스탕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든 사물에 영적인 기운이 깃들었다고 믿는 애니미즘을 숭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선 캐니 같은 정신적 의지처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캐니.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티베트 불교와는 연관이 없는 건데 옛날부터 토속적으로 있었던 신앙이랑 티베트 불교가 합쳐져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합니다. 티베트 불교가 들어온 이후에도 원시 신앙은 이들의 일상 속에서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골목을 따라 걷다 귀여운 송아지를 만났습니다. 곁에 있는 건 어미소겠죠? 밀크. 이거 다리를 안 묶으면 다리로 이렇게 때린다고.
딸기에.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무스탕 사람들에게 소는 가장 귀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짜면 짤수. 이거. 먹거리가 단조로운 이곳에서 우유부터 고기까지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고마운 존재죠. 딱 필요한 만큼만 우유를 짜고 송아지가 먹을 몫은 꼭 남겨둔다고 합니다. ओमा लिटर मांगने वाला ना लगे 일찍 가야지 또. न्याटो से ओमा जोगो लेना ला 너무 좋아. 너무 어떻게? छोनो 해고 고물 리터 더. 아침에도 해고 잘 어서 고모지. 더 누워. 무스탕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는 사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 준비가 된 모양입니다. 올라가는 거는 아, 팀스 퍼밋? 아, 외국인이 어퍼 무스탕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팀스 퍼밋을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매년 1000명만 올 수 있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설레고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함께할 팀을 꾸려야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여정에 같이 하게 되는 저희 팀원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부를 맡아주실 거고 포터, 그다음 가이드, 그다음에 저 우리 감독님들이랑 함께 무스탕 여정 출발해 보시죠.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에서 출발해 동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보리 수확이 한창인 땅개 마을을 들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땅개까지 걸어서 이동할 경우 꼬박 이틀이 걸린다는 말에 차에 올랐습니다. 땅개로 가기 위해선 칼리간다키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강물이 점점 불어나는 시기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강폭이 좁은 곳을 찾아 건너기로 했습니다. 무스탕 지리에 빠삭한 가이드 소남 씨의 추천은 차랑마을. 확실히 강폭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속이 빨라 차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농사할 때 사용하는 트랙터 한 대가 강을 건너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랙터를 타고서 요 정도 지금 한 200m는 넘어 보이는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저 좀 옛날에 시골에서 경운기는 타봤는데 트랙터는 또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도 아주 생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क्या के वही 짐을 다 싣고 막 출발하려던 찰나 트럭 한 대가 곁에 멈춰섭니다. 이분들도 강을 건너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데요. 짐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침 트랙터 짐칸에 여유가 있어 함께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옮겨도 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쌀, 라면, 물, 맥주, 가스, 야채 뭐 진짜 다 있습니다. 다. 포크라 비큐 당근강. 포카라에서 사와서 네. 강 건너서 저쪽 마을로 가시는 건데 네. 못 갈 뻔한 거를 저희랑 같이 이제 또 가시게 된 거네요. 네. 아, 좋아. थैंक यू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대기. 아이고.
마이니 람브로차? 람브로차? 원래 이 트랙터 탈 수 있는 게 한 3명,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 막 옆에 지금 붙어 있고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예. 와. 큰 바퀴로 거침없이 강바닥을 달리는 트랙터. 무스탕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통수단입니다. 와, 이 정도는 진짜 처음입니다. 와, 웬만한데 진짜 오지랑 오지 다 가본 것 같은데, 와, 쉽지 않네요, 무스탕. 와, 와, 우후! 아! 아까 가이드님이 그러셨거든요. 이게 우리만 타고 가면은 너무 가벼워서 여기를 건널 때 덜컹덜컹해서 위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 짐을 실은 게 저희한테 아주 좋은 행운입니다. 무스탕에 있는 신이 우리한테 보내준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오우, 오, 와, 와, 우후, 예. 건넜다 건넜어. 와. 트랙터의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무스탕의 거친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키 강의 풍광을 즐겨봅니다. 저희가 저기 끝에서 건너왔습니다. 저기 끝에서. 아이고. 갈 길이 멀지만 이왕 도와드리기로 한 거 마을까지 짐을 운반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짐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다 라면들입니다. 라면들. 포터 프리 씨와 가이드 소남 씨도 부지런히 일손을 돕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피커도 사오셨어요. 스피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장날이나 이럴 때 날 잡고 한번 제대로 갔다 오잖아요. 시골에서는.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면서 느꼈겠지만 한번 이제 그렇게 좀 물건을 살 수 있는 큰 마을까지 가려면 막 열 몇 시간을 가야 되니까 그냥 간 김에 진짜 한 트럭 막 다 사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구나. 여러 사람이 손을 보태니 산더미처럼 쌓였던 짐도 어느덧 끝이 보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일해 준 게 고맙다고 해서 한 잔씩 주시는 거예요? 아. 오. 락시. 어차. 락시는 곡물로 만든 네팔의 전통 증류주입니다. 페마 제스. 제스. 맛있다. 소주보다 더 깨끗한데요? 소주는 좀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수가 느껴지는데 깔끔하다. 네, 맞아요. 손님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볼까요? 오케이. 바이바이. 남김없이 잔을 비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람브르상가. 버스 누워스. 자, 이번엔 뒷자리 타고 출발. 저 멀리 칼리간다키 강의 배웅을 받으며 탕계를 향해 떠납니다. 고수들, 하수들. 이곳에서 탕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해발 약 3,240m. 드디어 탕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역대급인데요. 예, 오토바이. 와, 피부에 와닿는 기온부터 다릅니다. 아, 따뜻한데 그래도 살 것 같아요. 뒤에 진짜 너무 추웠거든요. 손 막 다 얼고 따뜻하다. 단계. 따뜻한데요? 단계 방. 좋아. 많이 와봤다 보니까 네팔 이쪽 지역들을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 왜냐면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잖아요. 최고. 내일은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감에 부푼 마음을 안고 잠을 청합니다. 척박한 토양, 높은 고도, 부족한 물, 녹록치 않은 조건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삶을 이어가는 무스탕 사람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일궈낸 이들을 만나러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습니다. 아, 여기가 원래 지금 다 보리밭인 거죠? 이 땅에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건 보리입니다. 키울 때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무스탕 전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이죠. 이른 시간이지만 마을 주민들은 벌써 농사일이 한창입니다. 뭐 가는 바는 산이요. 가는 바는 시리고 리는 산이요. 리로 온서. 나 이거 봐봐라. 에스마 봐봐 사례가. 메밀 역시 건조한 땅에서 싹이 잘 트고 환경 적응력이 좋아 무스탕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다스텔레 에스카 남게호 옆에 다브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갔어. 아, 한국 갔다 오셨어요? 아, 일산. 일산에서. 아, 무스탕 오지 마을에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갔다 오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조금 이거. 네, 조금. 많이 해서 별이.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람브로차? 제가 알기로는 원래 솟고 나서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줄 알았는데 먼저 씨앗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소로 이거를 솎는다고 하시네요, 땅을. 아, 신기하다. 군더더기 없는 농부의 손길에서 그의 지난 시간들이 느껴집니다. 땅에 떨어진 메밀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이 쑥쑥 자라나 3개월 후엔 푸른 물결을 이루겠죠. 야, 좋아 이제. 경작지 위에 자리한 마을은 곳곳이 황금빛으로 반짝입니다. 지난 가을 심었던 보리를 얼마 전 수확해 말리는 중이라는데요. 무스탕의 첫 느낌은 거대한 협곡으로 이루어진 황무지였는데 그 황무지 속에서 풍요를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금 이 보리 수확철이다 보니까 여기 저기
그냥 이 탄계 마을이 다 금빛입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발이 되어 주었던 트랙터가 이번엔 보리타작에 투입되었습니다. 참 여러모로 쓸모가 많네요. 밀레의 만종이 생각나는 멋있네요 정말. 9살 무렵 할머니 집에서 봤던 도리깨입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도리깨질 소리가 잊고 지냈던 기억들을 소환해내는데요. 마치 할머니 댁에 온 듯합니다. 한쪽에선 도리깨질을 끝낸 보리를 바람에 날립니다. 피와 건부를 걸러내기 위한 과정이죠. 다스텔레, 다스텔레. 어린 시절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경험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일손을 덜어드리려 했는데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멍산이. 응, 아와. 아와. 아와 여스도 알파스 살롱이. 아, 풍향계처럼 룽다로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본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이랑 하나가 돼서 하네요 이게. 하나고 가난 설하고 날린다. 응? 설아 얘기하면 나 아들. 아들? 초라? 나 아들이네. 설아다 오는. 마마. 초라. 응, 나 마마래. 마마. 아마. 아마. 암도 아마 벌써 내 발마. 아마. 아니 아까 그래. 액칠박. 아와. 아, 지금 온다. 거의 여스도 가거든요. 얘 더블 테스트 가다. 에이. 아와는 불마 여수. 오. 어머님의 손길이 닿자 마법처럼 보리 나달이 쏟아집니다. Amrula awa yetta mati tolo tani yo chilang di tere itam garun se. 하와. 오, 하와. Hawa go 하와. hala tong a. 비스타리 비스타리. 네팔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와. 농사일을 도우며 서두르지 않고 자연과 손발을 맞추는 지혜를 배웁니다. Yo sabele khansane ne bale butsa. Pitok hai bani angsa te juice banai bani angsa. Ani changpak hai bani angsa. 아주. Koreaele chang bansani. Chang 네팔 창 코리아 막걸리. makali. 막걸리. 이곳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보이는 것은 산과 들뿐이고 들리는 것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소리와 가축의 방울 소리가 전부입니다. 단조롭지만 치열하고 고단하지만 넉넉한 여유가 있는 바로 무스탕 사람들의 삶입니다. 마을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로입니다. 나마스테. 여기서 끌어온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는데요. 수로에 문제가 조금 생겼답니다. 일로. 올라가요. 네. 이게 이제 마을로 들어오는 수로가 있는데 어디가 막혀 있어서 쟁기 들고 가서 물이 마을까지 올 수 있도록 좀 약간의 공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산 넘고 물 건너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요?
한없이 이어진 수로를 따라 걸어가는 길. 도착했나 싶어 여쭤봤더니 아직 한참 남았답니다. 저 앞에 계곡까지 가야 된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탕계로 이동할 때 못했던 트레킹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류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어르신. 아, 그럼 이 길을 더 넓히는 거구나. 아, 주변 흙과 돌이 안으로 조금씩 떨어져 수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 수로를 깊게 파야 한답니다. 오이. 수로 폭이 넓진 않지만 물살이 제법 거셌는데요. 무엇보다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몹시 차가웠습니다. 장쾌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 보리와 메밀의 싹을 틔워내겠죠.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며 어르신의 두 번째 미션을 돕기 위해 다시 마을로 향했습니다. 탕계에서는 정해진 순서에 맞춰 밭에 물을 댄다고 합니다. 와. 오늘은 어르신 밭에 물을 대는 날이라는데요. 순서를 정해 필요한 만큼만 끌어다 쓰시는 모습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자연과 닮았습니다. 우리가 저 위에서부터 끌고 왔었던 물이 우리 아버님 논에 이렇게 쫙 퍼지는 걸 보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었던 땅인데 흥건하게 지금 젖어지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제 수고를 보탠 물이 잘 스며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덕분에 일을 빨리 마쳤다며 어르신이 집에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길이 인상적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탕계마을에 있는 마을 골목 어귀입니다. 근데 건물이 한 2층, 3층 요 정도 높이는 되는 것 같아요. 여타 돌담은 보통 이제 제 한 어깨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건 돌담이 아니라 그냥 성입니다, 성. 무스탕 지역의 집들은 강한 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벽을 높이 쌓고 골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타스텔레. Yeah, first time in my life. 고생하셨습니다. 옳지. 오, 냄새가 완전 막걸리인데? 짠. 창으로 짠. 미토차? 잔을 비우자마자 계속해서 창을 따라주시는데요. 무스탕 사람들의 오랜 풍습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항상 비어져 있으면 계속 채워주십니다. 계속.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도 모르게 확 취해버려요. 그래서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그만 마실 거면. 이분들은 일을 마치고 나면 꼭 창을 마시는데요. 몸에 한기도 없애주고 피로도 풀어주기 때문이랍니다. 좋다. 이게 새참의 맛입니다. 창을 나눠 마시는 사이 저녁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팔에서는 항상 달밭을 최고의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달밭일 것 같습니다. 네팔어로 밭은 쌀밥을, 달커리는 스튜를, 그리고 쇼는 요구르트를 의미합니다.
밥에 요구르트를 곁들이면 쇼밭. 달커리를 뿌려 먹으면 달밭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팔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단야바, 단야바. 뭘 추운데다 그래서 달밭입니다. 밥에다가 달커리 바로 부어주셨어요. 현지 사람들은 먹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밥에다가 달커리를 넣어서 먹을지 아니면 저 쇼를 넣어서 쇼밭으로 먹을지 그렇게 선택을 해서 먹습니다. 저는 달밭으로 먹고 쇼밭으로 드시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죠. 많이 걷고 몸을 움직인 탓인지 달밭이 꿀맛입니다. 달, 돌. 단야바. 배도 고팠지만 그렇게 정성이 느껴지는 밥이니까. 농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한 톨도 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가진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주는 따스한 환대에 몸도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Хочется кистот вольно, 민단 라얀 슬라기. 사실 무스탕 하면은 은둔의 왕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첫 느낌은 황무지 그 자체였어요. 근데 여기 탕게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황무지가 아니라 다양한 색깔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록 색깔도 들어오고 스투파의 알록달록한 색들도 들어오고, 만약 이들이 없었으면 이곳은 정말 모래 색깔밖에 없는 외계 행성 같았을 텐데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다채로운 색깔을 이 자연에 입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무채색 땅에 푸릇푸릇 초록의 색을 입히는 무스탕 사람들. 그들이 그린 멋진 풍경화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탕게 마을에 정이 듬뿍 들었나 봅니다. 아침 일찍부터 떠날 채비를 하는데 영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들한테 짐 다 맡겼고 저희는 출발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आकार आकार हिँड्नु हामी पछि पछि आउँछौँ 출발. ल सिस्टर बाई बाई 오늘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다음 마을까지 이동할 계획인데요. 바이바이. 어제 같이 오리 수확했던 우리 할아버지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바이바이 매매. 몸과 마음을 재충전했으니 힘을 내서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다음 목적지는 D 마을입니다. 탕게에서 직선 거리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지형이 험난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 정도 경사 한 30-40도 정도 되는 경사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풍광이 보일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자, 요런 풍경. 그리고 드디어 이 모래탑 같은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스탕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반대편인 서쪽 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쪽에 마을이 몰려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떻게 이런 풍광이 또. 야, 갑자기 드넓은 평야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고도가 높아지자 아래에서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칼리간다키 강을 따라 로만탕으로 향해 가는 어퍼 무스탕 트레킹은 보통 서쪽으로 올라가 동쪽으로 내려오는 코스지만 저희 팀은 반대로 동쪽에서 로만탕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스탕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만나는 트레커들입니다. 원래 코스대로 이동한 이들은 거의 트레킹 막바지인 셈이죠. So where are you guys from? From Australia. Australia. How was it here? Absolutely beautiful. Nepal is first time? No? It's my third time to Nepal. Wow, that's good. Yeah, thank you. Have a safe trip. Thank you. Bye. 수억 년 전 바다 아래 잠들어 있다 거대한 판의 움직임으로 솟아오른 신비의 땅.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에 변화무쌍한 비경을 선사합니다. 경이롭다.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이런 지리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과서 같아요, 여기는. 두 발로 만나는 무스탕. 과연 이 길의 끝에서 또 어떤 풍경들을 만나게 될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